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9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보드입니다. 여러분 2주 만에 뵙습니다. 5월 달에는 매주 못하고 2주에 한 번씩 한 주 걸러 한 번씩 하게 되네요. 저번 주에는 포디가 또 멀리 출장을 갔다 오고 저도 또 출장을 갔다 오느라고 시간을 못 맞춰서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오늘 날씨가 뭐 초여름 날씨고 지금 요 근래 들어서는 점심 먹으러 가거나 낮에 되면 굉장히 날씨가 덥네요. 건강 주의하시고 또 5월도 마지막 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한 달, 또 한 주 한 달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름 카메라 한 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필름 카메라는 니콘의 F4 카메라. 이렇게 생긴 카메라입니다. 열나 무거워요. 저것이 아파트에서 떨어진 거 머리에 맞으면 직사요, 완전. 네. 확실히 필름 카메라죠. 필름 카메라인데 와인딩이 자동이네. 그치? 셔터 소리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와인딩이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기본이 자동으로 돼 있어요. 연타 때문에 소리. 그게 연타 최고 속도야? 자, 필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필름 넣는 걸 가르쳐 드릴까? 이거는 꽂고, 얘는 뭐 자동 이송이니까 퍼플레이션에 걸어주기만 하면 된다. 왜 안 물렸나 보네. 같이. 어. 아까 퍼플레이션에 안 걸린 거지. 자, 그래갖고 모터 드라이브. 다 됐네. 다 됐어. 그러면은 와인딩 레버. 1, 2. 다시 감아준다. 이거 배터리가 부족하네. 왜 안 가? 약이 없어? 배터리가 부족해. 깜짝. 이거 원래 이제 자동 이송을 해주는 건데 배터리가 좀 부족하네. 야, 아까 신난다고 눌러대더라고. 모터 드라이브 보여줄까? 그러고 나한테 한참 막 눌러대더라고. 엄청 빠르다고. 이렇게 빼면 된다.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카메라 기종은 지금은 이제 생산이 안 된 F4. 카메라죠. 니콘의 가장 상위 기종 F 시리즈 중에서 F, 그 다음에 F2, F3, 그 다음에 계보를 잇는 F4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나왔지? F가? F5, 그 다음에 F6까지가 필름 나오고, 카메라가 마지막이지. 그리고 이제 디지털. 그렇지. 디지털이 넘어간 후에도 F6가 나왔지. 그건 왜 그러냐면은 니콘에서 8년 동안 최상위 기종은 8년에 한 번씩 우리가 발표를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얘가 F4가 88년도, F5가 96년. 그렇지? 그 다음에 2002년도에 F6가 나오겠네. 8년 단위라면. 그랬나? 2004년도인가? 96년도에 F5가 나오고 산수가 안 돼? 둘 다? 그 다음에 2004년도가 되겠구나. 그때 이제 F6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당시 내가 이제 그 니콘 카메라 역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주를 이루지만 그 니콘 카메라에서 그 F6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필름 카메라를 만들어낸다. 대단한 그런 신뢰를 주는 말이었고 실제로 그걸 행했었고 그래서 F3가 1980년도 최상위 기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8년 후인 1988년도에 이 F4 카메라가 나옵니다. 근데 F3는 매뉴얼 포커스였고 F4가 되면서 AF 바디, 필름에서 AF 바디의 최고급 플래그십이라고 해야 되나? 최고급 상위 기종으로는 AF가 되는 첫 번째 바디가 F4 카메라다. 물론 니콘에서 AF 카메라가 F3 때 이제 그거는 실용화 돼갖고 막 실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실험적으로 만들었던 F3 AF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용화가 돼갖고 많이 팔렸던 것 중에 F501이라는 AF 바디가 있어요. 봤어. 그건 이제 최상위 기종은 아니고 중국기지. 그게 이제 86년도에 먼저 AF화가 됐고,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해갖고 88년도에 최고급 기종인 이 F4 카메라가 나오면서 가장 최상위 기종에서는 첫 번째 AF 카메라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사진 통장에서 아마 제가 니콘의 플래그십 최상위 기종을 뭐뭐 소개시켜 드렸었냐면 F3, 그 다음에 F5, F2 너 없을 때 F2 방송을 해드렸고, 그런 거 해드렸고, 실용기로서도 지금 F4 카메라가 실용기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냐 물어본다 그러면 상태가 깨끗한 것들이 꽤 보이고, 상태가 아주 퍼펙트한 건 보이지 않지만은 쓰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카메라 F4 바디들이 간혹가다 보인다. 워낙 오래됐어 이거. 그런데 쓰는 데는 지장은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 카메라 지금 이거 어플 카메라에서 협찬을 해줘서 갖고 나왔는데, 이 카메라 자체의 외관은 아주 퍼펙트하게 깨끗하진 않아. 중고구나. 사용감이 있는데 가격이 얘가 23만원. 그것도 F4E 바디가. 이 F4 바디는 세 가지의 버전이 있어요. 얘가 이 밑에 이게 모터 드라이브가 아니라 배터리 팩인데, 그러니까 그립이지, 배터리 그립인데 이게 없는 게 있어. 그거는 그냥 F4 배터리가 4개를 들어가는 거지. 그래갖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MB20 F4는 그냥 MB20 4개가 들어가는 그립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작은 그립인 MB21 짜리 해갖고 배터리가 6개 들어가는 게 있어. 그건 F4S. 그래갖고 그거는 모터 드라이브가 속도가 5.7콤마 1초당.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인 F4 MB20 배터리 그립이 들어가는 거는 초당 4콤마. 그 다음에 이 카메라죠. 가장 최상위 기종이야 이게. F4E. 이거는 MB23. 이것도 배터리가 6개 들어가고, 이것도 모터 드라이브 최고 속도는 초당 5.7콤마인데, 그러면 F4S, MB21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F4E하고 배터리가 6개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왜 그림 모양이 틀리느냐? 얘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리튬 카드뮴 배터리 팩을 넣을 수가 있어. 충전용 배터리 있지. 그거를 들어갈 수가 있다. 얘는 전용의 MN20이라는 전용의 배터리 팩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다. 일반도 쓸 수 있고. 일반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얘가 그런 차이점을 보인다. 덥다. 에어컨 조금만 켜자. 그렇게 보면 되고. 자, 니콘의 F4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거를 보면 1988년도에 생산을 시작해서 1996년도에 마감을 한다. F5랑 바톤을 터치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셔터 스피드는 T셔터가 있고, 그 다음에 B셔터가 있고, 4초에서 8000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를 지원을 해준다. 그 다음 X 싱크로, 스피드라이트 접점이지. 그거는 250분의 1초에서 싱크로 접점이 된다. 그 다음 셔터는 상하로 움직이는 포컬 플레인 셔터를 채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SO 감도는 이게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필름에서는 필름을 지원해 주는 거지 디지털 거치는 이걸 바꾼다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 어쨌건 ISO 감도는 6에서 6400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교환 가능한 다양한 스크린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파인더도 교환이 가능하고
탈착이 된다. 자, 보실까요? 위에 대가리가 F3, F5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지. 대가리가 뭐냐? 대가리가 씨. 파인더가 전문 분리가 용어 되고. 있잖아. 맞봐?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거를 스크린이 분리가 된다. 요걸 바꿀 수 있다. 아, 이거지. 이거 교환 가능한 스크린이 상당히 많지. 꽂고. 그 말 나온 김에 그걸 왜 바꿔? 뭐 어떨 뭐 때좀 스프리트 이미지 스크린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좀 선호하는. 그렇지. 선호하는 스크린을, 다양한 종류의 스크린을 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부터 이제 노출 측광 방식이 F3 같은 경우는 중앙중점 측광 방식 하나만 쓸 수 있었잖아. 근데 얘는 이쪽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 근데 이거 보이지? 여기. 여기에 다분할 측광, 중앙중점 측광, 스포터 측광 세 가지의 세 측광 가지가 방식을 있어요. 지원을 해준다. 그치? 본격적으로 이 당시부터 이제 측광이 되는 거고, 여기에 다분할 측광은 요즘에 뭐 32분할, 64분할 뭐 다양하게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5분할 측광을 지원해 준 거로 내 기억을 하고 있어. 그 이제 F8 때 채용이 돼갖고 노출의 정확도를 굉장히 높였던 카메라가 F8인데 그 5분할 측광이 굉장히 유명했던 거든 그 당시에. 근데 그 분할 측광 자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면은 되고 이거 여기서 그 측광 방식을 채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모드는 조리개 우선, 셔터 스피드 우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 다양한 거를 지원을 해준다. 그 다음에 얘는 AF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 CSM. CSM. 여기 보이실까? 여기에 CSM. 이게 뭐냐야? M은 매뉴얼 측광. 매뉴얼. 렌즈를 구동 안 하고 매뉴얼 내가 손으로 맞출 때 쓰는 거고. S는 싱글. 초점이 맞으면 찍히는 거. C는 컨티뉴. 그래서 이동하는 물체를 초점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렇게. 찍는 거.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AE 락 버튼이 있고, 그 위에 AF 락 버튼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피사계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피사계 심도 미리 버튼을 누르고 이걸 돌리면은 미러가 올라가지. 아, 그렇지. 그치? 미러가 떨어지고 미러 업 기능이 있고 얘는 이 카메라는 이거 배터리 달랑달랑하네. 아까 내가 너무 테스트 해보느라고 눌러댔더니 상태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럼 이 카메라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보면 남성적인 디자인이 아닐까?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름답다. 나는 참 이 카메라가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아름답다. 그게 좀 남성적인데 아름답다? 뭐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뭐 남성이라고 아름답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셔터 소리 아주 경쾌하지.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보다도 최상위 기종 F3의 계보를 F의 계보를 있는 F4, F3 다음에 F4잖아. 최상위 기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력은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구력이 높다 보니까 사진가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줄 수 있는 바디다. 같은 말들이지. 그래서 얘의 구조는 구리하고 알루미늄이 섞인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졌다. F3의 구조의 특수합금과 거의 같다 라고 보면 돼. 자, 이 당시에 그 히스토리가 있어. 이 당시에 캐논에서는 EOS 1 바디가 나와. 필름 카메라지. 그것도 비쌌지. EOS1. 그것도 비쌌어. 그거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구조로 폴리카보네이트를 썼단 말이야. 그랬을 때 니콘 F4의 설계 담당자는 그래도 메탈 재질, 메탈 재질의 구조가 그거보다 더 튼튼할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 그런데 그게 틀리지 않은 판단으로 결정이 난다라는 거지. 그 이유는 뭐냐면 EOS 1 1세대는 폴리카보네이트의 뼈대를 구조를 했는데 얘네들은 그 당시에 같은 시대거든.
그 당시에 얘네들은 알루미늄 특수합금으로 썼고, 그랬는데 EOS 1, 2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 그럼 걔네들이 폴리카보네이트를 캐노에 썼니? 아니, 메탈 구조로 다시 돌아오게 돼. 그랬을 때 니콘의 담당자가 아,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든 셈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신뢰를 줄 수 있는 바디, 뭐 튼튼한 바디, 무슨 바디 막 그랬잖아. 디자인적으로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직관적이다. 뭐가 하여튼 버튼이 많아요 위에. 여기에 보면은 어. 재밌는 게 다른 메이커의 캐논이라든가 그 당시에 미놀타들은 LCD 창으로 해갖고 보여줬다라는 거지.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왜 LCD 창을 했고 버튼을 조작했는데 그게 얘는 없네. 전부 다 밖으로 뺐어.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지. LCD 창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직관적이면서 나는 이게 난 LCD 창이 없으니까 난 이걸 예술이라 그래. 예술적인 굉장히 디자인이거든. 굉장히 투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멋스럽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무게가 꽤 나가잖아. 이 F4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메이커 자료를 보면 1400g이야. 그 다음에 요거보다 2.4kg. 배터리 그립이 좀 작은 거는 F4S가 있는데 걔는 4kg. 1280g. 조금 가볍고. 120g이 가볍지. 그 다음에 이 배터리 그립이 아예 없는 F4 MB20 조그맣게 달리는 게 있거든. 걔는 1099g이야 그래도. 다 넘네 1kg가. 그 이유는 굉장히 뼈대 자체를 튼튼하게 제작이 된 게 아닐까. 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이 카메라에서 또 칭찬해 줄 것들은 뭐냐면 이제 셔터 유닛이야, 셔터 유닛. 셔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셔터가 이게 셔터거든요. 셔터막.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도 뒤를 열어볼 수 있으면 이런 셔터막들이 있어요. 근데 못 열어보지, 디지털 카메라는. 아까 셔터 버튼 누르실 때 뷰파인더 분이 초록색 불, 그 안에 이거 어두우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액정 불이 들어오는 거지. 숫자나 여러 가지 정보 그렇지. 보라고. 이게 이제 지금 이 안이 그렇게 밝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은 불이 들어오죠. 정보를 보라고. 꺼 이제 모를 거. 에어컨. 나 이거 입는다. 그럼 화면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 자, 그래갖고 그 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액션 파인더 안에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내가 셔터 유닛. 이 셔터 유닛을 그 전에 이제 F2 할 때는 이제 티타늄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셔터 유닛을 도쿄에 있는 아마 OI 공장?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OI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장에서 알루미늄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 셔터를. 그렇게 해갖고 얘의 내구력을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를 하냐 하면, 니콘의 플래그십 바디가 플래그십이라는 용어가 맞냐? 그러니까 최상위 기종. 플래그십 맞지? 최상위 기종의 니콘의 셔터의 내구력을 15만 회로 기준을 잡고 테스트를 해. 15만 회. 요즘의 디지털 카메라는 대부분 그거보다 높거나 그거보다 더 많을 거야. 하지만 필름 카메라 시절 때 15만 회 하면 굉장히 많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찍어야지. 자, 그 다음에 보급기들이 있잖아. 이 F3, F5, F6가 아닌 뭐 FM2, 뭐 그 밑에 F2, F2, 얘기해봐. FA. 나 뭐 하나 계산할 게 있어. 재밌는 거야. 15만 나누기 36 해갖고 몇 통인가 볼라 그런 거 아니야. 뭐 안 봐도 비디오야. 내가 너 무슨 모를 것 같아. 36. 24롤짜리는 6250통이고 36짜리는 4166통이네. 와. 그런데 보급기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이 하위 기종들은 니콘에서 5만 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 차이가 많이 나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니콘의 가장 최상위 기종 F 시리즈에서 한 자릿수지. F, F2, F3, F5, F5, F6.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내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셔터 왜? 4166통이라고 그랬잖아. 더 넘겠지. 아니 아까 36짜리 어쨌든 나눠봤더니 그걸 계산해 보니까 매일 한 통씩 찍어도 11년 4개월을 찍어야 돼.
그런 걸 계산하고 그래. 아, 재밌다, 진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5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오래가. 나도 F3를 7대를 써봤지만은 굉장히 오래가, 굉장히 오래가. 그 15만 원 이상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얘의 그다음에 셔터 속도의 정밀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아까 싱크로 접점이 X 싱크로 스피드 싱크로 접점이 250분의 1초라 그랬잖아. 그걸 테스트를 해보면 242분의 1초가 나와 실제 속도가. 어마어마한 정밀도지. 그러네, 0. 250분의 1초가 8. 테스트 셔터 스피드 테스트기에 걸고 찍으면 242분의 1초가 난다라는 거지. 결국은 이 카메라의 막이 달리는 속도는 242분의 1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선막과 후막이 달려갖고 완전히 열린 상태가 250분의 1초의 싱크로 속도인데 그걸 실제 테스트기에다가 딱 걸어갖고 보면 242분의 1초가 나온다라는 것은 막이 달리는 속도는 242분의 1초라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 하는 게 240. 그렇지. 그 다음에 그보다 빠른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는 선막과 후막의 간극을 좁혀갖고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선막과 후막이 완전히 다 열렸을 때 스피드라이트는 터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막속이라 그러거든. 막이 달리는 속도 실제로. 그랬을 때 얘는 242분의 1초의 어마어마한 정밀도를 갖는 속도다. 100분의 8초밖에 차이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너 250분의 1초가 실제 속도가 242분의 1초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거야. 이거는 도쿄에 있는 아마 내가 맞을 거 오아이 공장에서 셔터를 만들어 갖고 이쪽에다가 납품을 해주는 건데 그 셔터를 썼고 F2 때의 티타늄 셔터가 아니라 알루미늄 구리화하고 알루미늄의 특수합금을 썼다. 그렇게 돼갖고 발전을 계속 시켜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내구력은 15만 회 이상을 본다. 그 다음에 셔터 속도의 정밀도가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AF를 지금의 디지털의 AF 카메라보다는 속도가 좀 느리고 하겠지만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빨랐었고 무엇보다도 AF의 정밀도? AF의 정밀도는 굉장히 높았던 카메라가 F4 카메라가 아닐까? 나는 이제 좀 그렇게 보는 거고, 이 카메라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파인더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안에 액정에 이제 뭐 셔터 스피드도 나올 거고, 프레임도 나올 거고, 노출이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들이 좀 표시가 되잖아. 거기에 좀 먹이 번지는 현상이 있어. 그 액정이 까맣게 변하는 현상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카메라를 구입할 때 항상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F4 카메라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카메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사진과에서 공부를 할 때는 F3를 썼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사진으로 직장을 잡았을 때, 뭐 기자 생활을 했던 뭐 기획사에서 사진을 찍거나 했건, 그때는 실질적으로 F4 카메라가 주력이었거든. 그 당시에 이제 사진 기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F4 카메라를 거의 다 썼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F3하고 F4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나 같은 경우는,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참 뭐 젊었을 때 20대 중후반 뛰어다니고 뭐 그랬을 때의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새록새록하고 굉장히 정이 많이 가는 카메라가 아닐까? 그렇게 하고 지금도 여전히 아주 깨끗한 바디는 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냥 뭐 한 85% 급이 되지 뭐 않을까? 연수에 비해서 뭐 괜찮은데 그래도. 그런데도 작동 상태는 여전히 좋다. 내가 아까 이제 리와인딩 레버가 이게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안 됐는데 그걸 못 보여드렸는데 그 배터리만 새 거가 넣고 그러면 작동하는 거 아까 테스트를 내가 쭉 해보니까 문제없이 작동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게 23만 원에 판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지 않나? 뭘 어떻게 그 다음에 되나? 또 하나
뭘 어떻게 돼? 빨리 사야지. 씨. 그 다음에 우리 씨.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F4는 현재 옛날부터 나왔던 모든 렌즈. 그 다음에 현존하는 렌즈 중에 VR 기능이 있는 렌즈 있지, VR.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거. 그 렌즈에서 손떨림 방지 기능만 지원을 안 해주고, 모든 렌즈를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매뉴얼 오토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VR 기능이 있는 렌즈를 사용 못하는 건 아니고 VR 기능은 사용을 못한다. 거기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데 내가 필름 카메라를 하나 쓰고 싶어. 근데 F3를 산다 그러면은 뭐 G렌즈 이런 건 못 꼽겠지. 조리개 링이 없는 거는 못 꼽겠지. 근데 그런 것들도 F4부터는 맞는다. 그래서 F5는 F4보다는 비싸단 말이야. 그러겠지. 그래서 한 30만원 미만으로 AF가 되는 필름 카메라를 사고 싶다? 그거에 대안은, 첫 번째 대안은 F4가 될 수 있을 거고. 나는 그래도 한 4, 50만원 넘어서 50만원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F5가 대안이 될 거야. F6는 여전히 1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거든. 여전히. 우리 F6 한번 봤나? 옛날에? 우리 소개는 아직 시켜드리지 못했는데, 많이 봐가지고. 나는 F6를 썼었고, 그런데 사실은 F6 같은 경우는 이 최상위 기종에서 좀 F4나 F5보다 좀 못하다라고 판단되는 게 뭐냐면, 일단 위에 이 파인더가 빠지질 않아. 걔는 이 파인더가 빠지질 않아. 5까지만 빠지고 5까지는 빠져. 그러니까 F, F2, F3, F4, F5는 파인더가 전형적으로 그게 특징이었잖아, 이 당시에. 근데 F6는 빠지질 않아. 그래서 나는 사실은 F6가 뭐 기능적인 면이야 충실하지. 또 튼튼하거나 이런 건 하는데 그 메리트가 좀 없지 그게 않았을까. 안 빠지니까 그 스크린 옵션 자기가 좀 원하는 거를 용이하게 할 때 좀 안 되겠구만. 아니지. 그게? 그건 스크린을 안에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럼 바꿀 수는 있는데 파인더가 안 빠진다는 것은 뭐 웨스트 레벨 파인더를 쓰거나 액션 파인더를 쓸 수 있다라든가. 이 파인더 종류도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빠지는 거가 멋스럽지 않아? 쓰든 안 쓰든.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 이거 만드는 게. 이게 굉장히 정밀도가 유지가 돼야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파인더를 뺄 수 있다라는 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기술력에 자신이 없으면 이 파인더를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까 뭐냐면 정밀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뼈대하의 구조적인 튼튼함이 있어야 돼. 그치. 자동차의 오픈카를 만드는데 그냥 우리가 뚝 잘라낸다고 그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굉장히 강성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네가 문헌을 보게 되면 구리하고 알루미늄을 섞은, 그건 난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특수합금을 써. 그 이유가 내가 지금 말한 파인더의 교체 유무, 그 다음에 마운트 아무래도 프로들은 프로용 바디이기 때문에 프로용 마운트들을 많이 교환하죠. 마운트의 강성, 그 다음에 전체적인 뒤틀림, 그 다음 내구력, 이런 거에서 최고의 소재들을 썼던 카메라가 F4다. 그 다음에 F3에서 좋았던 것들을 AF가 되면서 F4 쪽으로 많이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조금 더 개량이 되고 발전된 게 F5고, 그런 식으로 가면 돼. 물론 AF 같은 경우는 F4보다 F5가 좀 빠를 수는 있지만 그 체감 속도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F4 카메라의 AF의 정밀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파인더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시원시원하지. 이건 당연히 CI율은 100%고 CI율이 100%다. CI율 얘기 잠깐 해드리면, 뭐 어떤 카메라는 CI율이 95%다, 어떤 카메라는 92%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CI율 95%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런 말이야. 내가 보는 거하고 찍히는 거의 차이가 좀 있어. 5%만큼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보다 5% 정도가 실질적으로 더 찍히는 거야. 이게 CI율 95%짜리고, 가장 최상위 기종들은 어느 메이커를 불구하고 거의 CI율 100%를 만들지. 그럼 파인더에 보이는 거하고 찍히는 게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정확한 답일 수 있어. 메이커에서 기술 데이터를 보게 되면 CI율을 따질 때 뭐 95%, 93% 이게 아니라 가로 뭐 95%, 세로 뭐 97%,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가로 세로를 정확히 명칭을 하는데 우리가 카탈로그 판매 데이터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95%, 97%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이제 면적이 얼마만큼이 덜 찍히냐 덜 찍히냐 이 개념으로 이해해 주면 되지 않을까. 자, 말이 좀 옆으로 빗나갔는데 결론은 F4 카메라는 여전히 F3의 뒤를 이어서 니콘의 최상위 기종의 한 획을 그었던 카메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988년도에 발매를 해서 1996년도에 끝나고 F5한테 대를 이어준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무엇보다도 직관적인 디자인, 그 다음에 굉장히 신뢰성 있는 튼튼한 바디, 그 다음에 정확한 AF, 그 다음에 내구력 있는 셔터 유닛, 이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실사용기로 여전히 20만원 초반에서 중반대, 23만원, 5만원 요 때에 금액을 주고 F4를 사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실사용기로 쓸 수 있는 카메라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니콘 쓰시는 분들은 이 금액을 크게 투자하지 않고 AF가 되는 카메라를 선택을 할 때 F4 카메라도 한 번 정도 유념의 머릿속에 두고 계시다가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소개시켜드리면 괜찮을까? 보디? 다 됐지 뭐 거의. 거의 다 됐나? 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스페셜 버전이 하나가 있어. 니콘에도 F3 P바디가 있었잖아. 얘도 F4 P바디가 있어. 그거는 차이가 뭐냐 하면 얘 보면 얘 셔터 스피드 있잖아 여기에. 셔터 스피드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250 다음에 500이고 500 다음에 1000이잖아. F3 P 버전은 스페셜 버전은 250하고 500 사이에 350분의 1초가 있고 500하고 1000 사이에 750분의 1초가 표시가 돼 있어. 이거 피바디? 그렇게 스페셜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카메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바디들도 있으니까 이건 뭐 350분의 1초가 있고 750분의 1초가 있는데 이게 뭐지? 그거는 이제 F3 P바디로 한다. F3가 아니라 F4 P바디라고 새로운 스페셜 바디로 만들었던 게 있다. 그리고 이제 F4 카메라는 그렇게 되면 F4, 그 다음에 F4S, F4E, 그 다음에 F4P 총 4가지의 버전이 존재한다. 그리고 가격들은 조금씩 틀린다. 어쨌거나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 그 사이면 아주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쓰는데 지장 없는 바디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요렇게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나머지 시간들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보였습니다. 네, 포디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